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님이 무슨 꼼수를 부린다, 잔머리 굴린다, 경기도지사 유지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 등등등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지사님이 뭘 하든 욕하는 사람은 욕합니다. 그따위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데 일부 이재명 지지층에서도 이에 휩쓸려서 무슨 전공법을 쓰지 않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느냐 하면서 이재명 지사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언론들이 대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을 두고 모든 것을 그냥 정치적 맥락에서 그냥 풀이해버립니다.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어떤 제 꼼수를 부렸다. 1, 2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수를 냈다. 라고들 언론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부하내동돼서 거기 그냥 휩쓸려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재명 지사님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그분들께 묻겠습니다. 대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심 판결이 300만 원 맞았습니다. 근데 그 판결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대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이재명 측에서 왜 냈는지 그 이유도 정확히 알면서도 이재명 지사님을 비판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많은 이재명 지지층들 가운데서도 2심 판결이 제대로 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모른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뭐 법조인도 아니고 법에 관련돼서 뭐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1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냥 관심 있게 꾸준히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념이라든가 상식에 기반해서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깊이 있게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댓글로서. 자, 왜 이재명 측에서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냈는지 이게 위헌 심판 제청 신청 낸 게 꼼수인지 어떤 정치적인 맥락인지 봅시다.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비판하려면 비판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깨졌네. 이게 2심 판결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이 이 판결문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도 이럴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재명 관련 이번 2심 판결은 희대의 판결이고 코미디 같은 판결이고 초헌법적인 판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법조인들조차도 이게 전문가들조차도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조차도 저 같은 사람이 설명하는 것조차도 어렵죠. 그런데 끝까지 들으십시오. 제가 뭐 법에 대해서 모르고 법적인 용어를 모르고 하더라도 일반인 상식으로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비록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 나머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대중들도. TV 토론회 때 김영환이가 이재명 지사님에게 이런저런 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막 던졌지요. 그래서 자기 변론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임상기 판사가 그 토론 중에 이재명 지사가 자기 변론 차원에서 이런저러한 발언한 것을 하나를 억지로 끄집어 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법적 근거를 삼아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판결을 때렸다라고 생각들 하시고 계시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그 토론회 과정 중에
어떠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중에 한 토막을 끄집어 와서 임상기 판사가 그걸 법적 근거로 해서 판결을 때렸다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피고인은 이재명 지사님이죠. 편의상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피고인이 이재명이 이재선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비록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진 않았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토론회 때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그러니까 이재명 당신이 그래 토론회 때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 이건 임상기 판사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판결문이니까 본인이 이제 얘기한 거지. 글 쓴 거니까. 이게 판결문이니까. 표현을 직접 사용하진 않았고, 그래 당신 이재명 당신이 이런 말은 직접 하지 않았어. 이건 임상기 판사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발언은 일부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기는 하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 그 나머지 발언은 일부 사실에 가까운 표현. 가까운 표현이라는 것은, 그래 임상기 판사 당신이, 내가 봤을 때 이재명 당신이 토론회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직접적인 표현도 안 했어. 그리고 당신이 자기 변론 차원에서 김영환이가 이런저런 질문 들어왔을 때 당신이 자기 변론 차원에서 이런저런 발언을 했는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사실에 가까운 표현 같아. 거짓말은 안 한 것 같아. 여기까지 임상기 판사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토론회 때 발언한 내용 중 보니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 같아 라고 임상기 판사조차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표현이기는 하나, 이 부분 발언의 전체 취지와 선거인이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된 인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며 블라블라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300만원 꽝꽝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 선거인이, 여기서 선거인은 경기도민이겠죠. 경기도민입니다. 선거인이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전체적인 토론을 보고 당신이 이런 말 하지도 않고 당신 말들이 다 사실에 가까운 것 같지만 뉘앙스를 보니까 뭔가 좀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 허위사실 공표를 반대로 조금 그걸 좀 말을 아끼고 그런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설명이 없었고 하는 거 보니까 의심스러워. 한마디로 김영철이 연기했던 거 그거 임상기 판사가 한마디로 뇌피셜 돌렸고 관시법을 통해서 이 판결을 한 거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임상기 판사조차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체적인 뉘앙스, 그 토론회 때 흐름과 뉘앙스, 한마디로 당신 그 말하는 표정과 그 관시법으로 당신 그 속마음을 읽어보니까 허위사실 공표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상기 판사가 자의적인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엽기적인 판결이다 해서 전문가들이고 법조인들이고 말도 안 되고 코미디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형사법의 기본은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 피고인이 이재선 인정함으로. 이거 사실이잖아, 이 글자가.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 옆에 배경이 검은색이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법은. 또 특히 형사법은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법에서도 약간 야리꾸리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게 여태까지 판례라고 합니다.
그 법적 그렇게 써 있고 헌법에도. 예? 그러니까 이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초헌법적인 판결을 한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형사나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 받아본 적 있습니까? 거기서는요, 자기 생각 따위는 말하면 안 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당신이 뭘 했는지 그 사실 관계만 이야기해. 그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아니요, 그거는 그 상황이 말입니다. 그 하는 순간 바로 당신 닥쳐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조용히 해. 욕 나옵니다. 검사나 경찰 입에서. 그런 건 그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로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검사든 경찰이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피고인이든 그걸 조사하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자기 생각 따위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집어넣는 순간 초헌법적인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자 보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 당선인을 선고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유연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의 유연심판 제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상기 판사가 그 재판부에서 그 재판 2심 이재명 지사님 그 2심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을 들여다보니 초헌법적이다. 이건 자의적 해석이다. 이건 제가 앞서 쭉 설명했듯이 이건 헌법 안에 있는 그 안에 테두리 있는 안에 법리를 따지고 법리를 적용해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법리를 벗어난 초헌법적인 판결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재명 측에서 항의 차원에서 이걸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해서 유연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건 초헌법적인 것 같다. 옳고 그르고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헌법에 없는 초헌법적인 어떤 관시법을 통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인간이 그것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결한 것 같다. 이게 법리에 맞는지, 법리에 맞는 판결인지, 자의적인 판결인지, 초헌법적인지,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건지, 이것 좀 따져달라라고 유연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시간 벌기 용이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2심 판결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건 벙찌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이재명 지지층들이 왜 화를 냅니까? 조국이라든가 김경수는 어느 꺼리라든가 의혹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혹 자체도 없잖아요. 그 직권남용조차도 무죄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없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 판결이라 이거 초헌법적인 것을 이거를 따져달라 이겁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어떤 시간 벌기용 꼼수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많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아요.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지사님 언론에 의해서 없는 말 막 지어내고 막 했을 때 또 전문가랍시고 그 패널이랍시고 나와서 이재명 지사님 관련해서 나왔을 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 거짓말들을 많이 퍼뜨린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그 언론이 가십거리로 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판단 아래 이재명 지사님을 이렇게 또 비판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를 근거로 이렇게 해서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유연심판 제청을 낸 거고 굳이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겁니다. 대법원에서도 12월 달에 판결이 있잖아요.
대법원 너희들도 초헌법적으로 법을 따지지 마라.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히 법리를 적용해라. 이런 겁니다. 대법원을 두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정무적 판단이라고 했을 때 이거입니다. 대법원 당신들도 2심 재판부처럼 초헌법적인 선에서 재판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실에 기반한 헌법에 명시된 그 테두리 안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따져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법원 너희들도 진짜 어떤 정치꾼이 되지 말고 진짜 법원답게 그냥 그대로 원칙대로 해달라 이거입니다. 굳이 정치적으로 따진다면 그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진짜 여기까지입니다.